귀로 듣는 감성 에세이, 읽어주는 브런치. 안녕하세요. 읽어주는 브런치 레나입니다. 오늘은 라온 작가님의 나를 움직이게 하는 감정 한 스푼 에세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마음이 지치고 머리는 복잡하고 몸은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면 해야 할 일은 늘어나지만 할 수 있는 에너지는 바닥을 치곤 하죠. 이 브런치북은 그런 날들 속에서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 만든 작고 사소한 실행력의 조각들을 엮은 기록입니다. 이 책은 당신이 스스로의 에너지를 다정하게 다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한 줄의 문장으로 다시 일어난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몸은 무겁고 머리가 둔하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손이 가지 않는다. 일어나야지, 움직여야지, 빨리 해야지. 수십 번 되뇌지만 이불은 내 몸을 더 세게 끌어안는다.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나는 왜 이렇게 의욕이 없지? 하는 자책이 또 자리를 잡는다. 이럴 때면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지금 나 진짜 하기 싫은 걸까? 아니면 그냥 너무 지쳐 있는 걸까?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말은 생각보다 다양한 감정의 얼굴을 하고 있다. 피곤함, 슬픔, 무력감, 혼란, 혹은 아주 미세한 자존감의 흔들림일 수도 있다. 그걸 제대로 들여다보기 전에 게으름이라는 단어부터 꺼내는 건 사실은 내 감정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걸 알게 됐다. 나는 요가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몸을 움직이게 하는 일이 내 일이지만 나도 종종 움직이지 못한다. 아이러니한 그 사실이 나를 더 힘들게 했던 때도 있다. 그리고 그런 날엔 움직이지 못하는 나를 탓하는 대신 내 안에서 뭐가 엉켜 있는지 느껴보려고 한다. 그게 감정 루틴의 시작이었다. 몸이 굳을 땐 스트레칭이 필요하듯 감정이 뭉쳐있을 땐 풀어주는 루틴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 나는 먼저 내 마음을 가만히 써본다. 지금 무슨 생각이 드는지,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별 의미 없는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써내려가다 보면 의외로 내 감정의 이유가 생각보다 분명히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예를 들면 어제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감정이 오늘까지 남아있거나 내가 나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거나 혹은 내가 나를 위해 써야 할 시간을 너무 많이 남에게 빼앗겼다는 걸 인정하게 되기도 한다. 그 이유를 하나씩 깨닫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조금씩 에너지가 돌아온다. 무언가를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할 수 있을지도 몰라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건 결코 거창한 게 아니다. 컵에 물을 따르고 창문을 열고 방 안에 햇살을 들이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런 뒤 아주 가볍게 그래, 오늘은 이 정도면 잘한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 그렇게 마음에 한 스푼의 여유를 얹고 나면 조금씩 내가 다시 움직인다. 아무것도 하기 싫던 그날 내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는 순간 무언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감각이 다시 찾아왔다. 결국 그 작은 감각이 내 하루를 구한 거다.
한동안 그랬던 적이 있다. 충분히 자고도 피곤하고 가만히 있었는데도 지쳐 있었다. 나도 모르겠는 내 상태가 참 답답하기만 했다. 나는 그래서 체력이 약해진 걸로만 생각했다. 운동을 쉬어서 그런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고 말이다. 그러나 내가 내린 결론은 몸보다 더 먼저 마음이 지친 상태라는 거. 몸은 쉬었는데 마음은 내내 일하고 있었던 거다. 해야 할 일을 끝내고 누워도 하지 못한 목록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끊임없이 나를 평가하고 있었다. 이런 날엔 눈을 감고 있어도 뇌는 쉬지 않는다. 마음은 조용히 있고 싶은데 머리는 더 많이 하라고 다그치고 있었다. 그것이 내 에너지를 다 빼앗고 있었나 보다.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피로의 많은 부분은 과도한 판단과 지속적인 자기 감시에서 온다고 한다. 기분이 바닥을 치는 날, 그건 생각의 과잉이 만든 피로일 확률이 높다. 그렇게 아무리 쉬어도 피곤함이 계속되던 날 중 어느 하루, 나는 점점 내 안에 쌓여가는 보이지 않는 피로를 알게 되었다. 몸이 무거운 게 아니라 마음이 매일같이 무거운 짐을 끌고 다니고 있었던 거다. 그런 날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치고 내가 원래 좋아하던 것들조차 의무처럼 혹은 일처럼 느껴지곤 했다. 생각만 해도 피곤한 일이 늘어나고 정작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이 정점을 찍었을 때쯤 깨닫게 되는 게 있었다. 이 밑바닥을 보이는 에너지가 나 자신을 허락하는 감정의 여유였다는 걸. 하루 종일 나를 밀어붙이고 이만하면 되었다고 말해주는 순간 없이 끊임없이 더 나아지라고, 조금만 더 노력하라고 요구하던 그 목소리. 그게 나를 가장 많이 소모시키고 있었던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아주 단순하고도 당연한 문장을 습관처럼 마음에 품고 살았다. 잠깐 멈춰도 괜찮아. 잠깐 쉬어가도 괜찮아. 이 말을 되뇌이다 보니 뭔가를 하겠다는 다짐보다 더 큰 변화가 시작됐다.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그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내 안에 남아있는 자녀 에너지를 조금은 친절하게 다루기로 한 것이다. 그건 마치 잠든 아이의 이불을 조심스럽게 덮어주는 일처럼 부드럽고 다정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아주 놀랍게도 그 다정함이 나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다. 가끔은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10분의 여백이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한다. 나를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한다.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해보자. 그렇게 다짐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왜 늘 나를 더 지치게 만들었을까? 계획을 세우는 건 어렵지 않았다. 해야 할 일을 나열하고 시간표를 짜고 하루를 완벽하게 그려보는 건 오히려 설레는 일이었다. 나는 늘 그런 나에게 기대했다. 이번엔 다를 거라고. 이번엔 해낼 거라고. 그런데 그 다짐은 매번 며칠을 넘기지 못했다. 작심 3일조차 못 가는 날도 많았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건 어김없는 자기 실망과 자책의 감정. 나는 왜 이렇게 꾸준하지 못할까? 왜 이 정도도 지키지 못할까? 그렇게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에 지고 있었다.
나를 움직이게 하려고 만든 계획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는 기준이 되어 있었던 거다. 나는 내가 너무 느린 것 같았고 조금만 쉬어도 뒤처지는 기분이 들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고 쉴 자격조차 없는 사람처럼 스스로를 몰아붙였다. 그러다 어느 하루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나는 너무 나에게 엄격했던 건 아닐까? 잘하고 싶은 마음, 더 나아지고 싶은 욕심, 그건 문제될 게 아니었다. 지금의 나를 인정하지 않고 항상 이상적인 나만을 기준으로 나를 평가했던 태도가 문제였다. 내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세운 계획이 어느새 나를 벌주기 위한 잣대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목표를 바라보기 전에 이 문장을 먼저 써보기로 했다. 나를 지치게 하지 않는 하루를 만들자. 그 문장 하나가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었다. 그 아래에 할 수 있는 만큼의 작은 일들을 적기 시작하면 계획은 나를 밀어붙이는 도구가 아니라 나와 함께 걷는 조용한 동행자가 된다. 계획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조율하는 흐름이 되어야 한다. 그걸 알게 된 뒤로 나는 계획을 지키는 데 집중하기보다 계획을 살리는 감정을 먼저 생각하게 됐다. 계획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그것이 나를 꾸짖는 도구가 아닌 나를 이해하는 언어가 되었을 때 나는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가볍게 나를 믿을 수 있었다. 완벽해지려는 마음은 쉽게 꺾이지만 조금 더 다정하게 가려는 마음은 오래 간다. 그래서 나는 이제 완벽한 계획보다 다정한 하루를 택하기로 한다. 괜찮았던 하루가 누군가의 소식 하나에 무너질 때가 있다. 평온하던 마음에 불쑥 초조함이 밀려들고 나만 제자리인 것 같아지는 날들. 또 무심케 내리게 되는 작은 화면 속 누군가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 자괴감이 드는 날들. 그걸 보고 있는 나만 멍하니 앉아 어정쩡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고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기분이 든다.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아니, 가고는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조용히 파고든다. 사실은 불안이다. 누군가와 경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다그친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나를 계속 초조하게 만든다. 사람들이 보여주는 건 항상 결과다. 합격했다는 통지, 달성했다는 숫자, 출간된 책, 완성된 프로젝트, 도착한 여행지. 그러다 보니 나는 늘 완성되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가끔 생각해 본다. 혹시 나처럼 보이지 않는 걸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이 화면 너머에도 있지 않을까? 하고. 진짜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걸 나는 매번 잊었다가 다시 되새긴다. 빨리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이 내 길이 아니라면 결국 멀어지고 아무리 느려도 나에게 맞는 걸음이라면 언젠가는 닿을 수 있다고. 지금은 조금 느릴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직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자라는 것들, 그건 소리 없이 깊어지고 있는 중이다. 조용히 쓰고 있는 이 글도 어쩌면 그런 자라남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속도로 나는 내가 되어가는 중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멈춘 게 아니다. 나는 지금 아주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눈에 띄는 변화 없이 정체된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버티고 있었다. 그저 제자리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세상은 마치 항상 뭔가를 이루어야만 살아있는 것처럼 말한다. 꼭 무언가를 이루는 시간만이 의미 있는 건 아닐 텐데 말이다. 이 정도는 해야지. 지금 안 하면 나중엔 기회가 없을 거야. 다들 이렇게 사는데 나라고 못할 이유는 없잖아. 그런 마음으로 나를 한계까지 몰고 갔다.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이 없음에도 가장 독하게 나를 밀어붙인 건 늘 나였다. 그렇게 달리고 또 달리다 불현듯 처음으로 생각했다. 아, 뭔가 잘못된 거구나. 열심히 사는 것과 나를 학대하듯 몰아치는 건 분명히 달랐는데 그걸 너무 늦게 알아차린 거다. 어떤 꽃은 아주 늦게 피지만 한 번 피면 그만큼 오래 머문다. 그즈음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분명히 자라고 있었다. 나는 지금 아직 피지 않은 꽃처럼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다. 어쩌면 이 정적인 시간은 내가 나를 조금씩 회복시키는 가장 필요한 시기였는지도 모르겠다. 가끔은 나 자신에게 미안해진다. 그토록 아픈 몸을 끌고도 출근을 했고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고 말없이 꾸역꾸역 참아냈던 나에게 나는 왜 단 한 번도 위로해주지 않았을까? 넌 정말 잘하고 있어. 그 한마디조차. 어느 누구보다 먼저 말해줄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늘 나에게 너무 모질었다. 만약 스스로에게 조금이라도 다정했더라면 꽃에 물을 주어 무럭무럭 자라나듯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걸음이 되어 나도 무럭무럭 잘 자랐으려나. 이제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한다. 결과는 나중에 와도 좋다고. 조금 늦어도 괜찮다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이 과정 자체를 사랑해보자고. 꽃이 피는 건 잠깐이지만 그 뿌리를 내리는 시간은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지금 나를 다시 길러내고 있는 중이다. 그날은 유난히 숨이 가빴다. 누가 내 가슴을 꾹 눌러놓은 것처럼 아무리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도 공기가 폐속까지 들어오지 않았다. 창문을 열어도 찬물을 마셔도 무언가를 씻어내듯 샤워를 해도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다. 그 와중에 나는 또다시 에이 그냥 기분 탓이야. 너무 생각이 많아서 그래. 잠 푹 자면 나아질 거야. 모르는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하는 말에 기어코 상처를 받고야 만다. 그러나 단순한 기분이나 생각 따위가 아니란 걸 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건 마음이 꾸역꾸역 참았다가 보내온 살려달라는 몸부림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운동이나 활동 같은 단어에 상당히 질려 있었다. 움직이는 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었지 나를 위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고 싶어서 라는 말이 내 삶에 존재한 적이 있었을까? 안타깝게도 전혀 없었다. 내 몸은 늘 참는 데 익숙했고 기계처럼 기능하는 데만 훈련이 되어 있어서 늘 당연하다는 듯이 필요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있었다. 30. 요가를 시작하기 전까지 말이다. 나에겐 어디에나 널린 운동 중 하나에 불과했던 요가는 숨 쉬는 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순간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걸 조금씩 체감하게 해주었다. 아, 나 아직 살아있었구나 싶은 날들이 이어졌다. 숨을 쉬는 건 단순히 생존을 위한 작용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나를 인정받는 행위처럼 느껴졌다. 숨만 쉬었을 뿐인데 마음이 조금 정리되고 응어리가 어느 정도 풀리고 꽤나 안심이 되고 더할 나위 없이 눈물이 났다. 이름 모를 그것은 조심스레 속삭였다. 드디어 네가 나를 돌아봤구나 하고.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불을 끄고 조용히 누워 숨을 쉬는 연습을 했다. 경쟁도 결과도 성과도 없는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 산과의 치열한 전쟁이 없는 그런 시간. 변화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았지만 이미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어떤 것의 시작이었다. 이후로도 이따금씩 몸이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오늘은 걷고 싶어. 햇살을 한번 맞고 싶어. 그리고 그 말을 조금씩 들어주는 내가 생겼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나에게 기회를 주는 것. 살면서 처음이었다. 세상은 늘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이루기를 요구했지만 그와는 반대로 내 몸과 마음은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었다. 지금 필요한 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숨을 쉬는 일이야. 나는 이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한다. 살아가고 있다는 건 무언가를 성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매일 조금씩 돌아보고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되니까. 가끔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가 마음을 살짝 들썩이게 한다. 별일 없는 날인데 이상하게 괜찮았던 날.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웠다. 왜일까? 아무 이유 없이 고요했던 그 시간이 내 마음에 작은 틈을 만들어준 것 같았다. 마음이 무거울 땐 하루가 거대한 짐짝처럼 느껴진다. 이불 안에 숨어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핸드폰 알람보다 내 한숨이 먼저 울려 퍼질 때, 머리는 복잡한데 정작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을 때, 감정은 정체되어 있었고 의욕은 맨 바닥에 깔려 있었다. 그럴 때는 아침을 여는 것도 양치를 하는 것도 창문을 여는 손짓 하나조차 온몸을 끌어당기는 모래주머니처럼 버겁다. 평소처럼 의욕 없이 늦장 부리며 일어난 어느 아침, 문득 돌아본 햇빛이 조금 다르게 들어오는 걸 느꼈다. 아무 생각 없이 창문을 열었다. 원래는 이런 행동 하나에도
마음을 단단히 묶어둬야 하는데 그날 아침은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몸이 먼저 움직여졌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의식하지 않는 사이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던 거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머릿속에 맴도는 불안도, 미지근한 무기력도, 세수하듯 감정을 씻어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고 온전히 그 감정을 견뎌내야만 나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다 정신 차려보면 썰물처럼 스스로 밀려나가는 순간이 온다. 그 하루가 딱 그랬다. 나는 종종 나아지는 것이 거대한 계기로 찾아올 거라 착각했다. 감정을 덮을 만큼, 감동적인 장면이나 모든 걸 바꿔줄 명언 한 줄 같은 것 말이다. 아니, 오히려 너무도 평범하고 평온해서 더 신기했다. 이불을 걷어 햇빛에 널었고 오래 방치했던 손톱도 정리했다. 머리를 결에 맞춰 빗었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도 움직여 보았다. 누가 시킨 것도 의도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내 안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니까 행동이 먼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것뿐이다. 이제야 조금 이해하게 되었다. 감정이란 건 손에 잡히는 변화가 아니라 서서히 번져오는 온도 같은 것이란 걸. 완벽히 회복된 건 아니다. 그저 내 안에서 무언가가 아주 조금 덜 무거워졌다는 걸 알아챘다는 것만으로도 그날의 하루는 충분히 괜찮은 하루가 되었다. 그 감각은 마치 오래 묵힌 옷장에서 구겨진 셔츠 하나를 꺼내 햇살 아래 펼쳐두는 것과 닮아 있었다. 주름이 펴지지 않아도 빛만 닿아도 옷감은 숨을 쉰다. 나도 그날 조용히 펼쳐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주 작은 한기퉁이일지라도 말이다. 밤이 되자 어제와 다를 것 없는 방 안에 누워 불을 끄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일이 조금 덜 두렵게 느껴졌다. 내일은 또 뭘 하면서 때우지? 이런 무기력한 생각들이 오늘처럼만 되어도 괜찮겠다는 기대로 바뀌었다. 물론 아주 미세한 감정의 변화일지도 모르지만 내가 오늘 살아낸 방식이 달라졌다는 증거인 건 확실하다. 삶이란 건 어쩌면 이런 하루들이 이어지는 거 아닐까. 누군가에게는 그저 그런 의미 없는 날이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 평범함에 마음 한 칸쯤 움직인 그런 날. 사람의 감정이란 물그릇과 같아서 참고 참고 또 참다가 넘쳐버리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그 시절 나는 감정을 느끼는 것보다 참는데 더 많은 힘을 썼다. 그게 어른스러운 줄 알았다. 감정을 삼켜야 덜 복잡해질 거라 믿었다. 살면서 배운 게 그런 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던 중에 부글부글 끓던 그것이 결국 넘쳐버리고 말았다.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참고 싶지 않아졌다. 그날은 아침부터 기분이 매우 좋진 않았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왠지 사람들의 말이 신경 쓰이고 내가 느끼는 감정들이 제멋대로 엉켜 흐르는 느낌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나를 이해시키려고 어떻게든 억울하고 속상한 이 감정을 눌러 참으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했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나조차도 잘 모르겠는 내 감정을 굳이 누군가에게 이해시키려 애쓰지 않아도, 굳이 이쁘게 포장해 말하지 않아도 이 상태로 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나를 지켜야 했다. 그래서 그냥 그 감정을 놔두기로 했다. 분류도 안 하고 정리도 안 하고 그냥 거기 있으라고. 누군가 무슨 일 있어 보여 라고 말하면 얼른 표정을 고치고는 아냐, 괜찮아 라고 말하던 내가 그날은 잠깐 웃어 보이며 말했다. 그냥 좀 그래. 더도 덜도 아닌 딱 그 정도의 말. 그 말 안에는 설명하고 싶지 않은 감정도 굳이 풀지 않아도 되는 마음도 들어있었다. 감정을 가만히 옆에 두고 함께 앉아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덜 복잡해진다. 울컥하는 순간마다 이유를 찾고 왜 이러지? 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였던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냥 그런 날도 있다고, 그런 날도 사라지는 거라고 감정의 이유를 찾는 대신 그저 지금 나는 이렇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음이란 건 무조건 밝아야 유지되는 게 아니고 불편한 감정을 없애야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평온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평온은 슬픔과 공존할 수도 있다는 걸. 불안과 안도, 혼란과 차분함, 그 모순된 감정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전에는 말로 감정을 정리하지 않으면 내 마음도 어지럽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런 날들도 그 자체로 인정하고 있다.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그대로 두는 것. 그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이었다. 감정은 생각보다 유연하다. 붙잡으면 무거워지고 놔두면 흐른다. 한때는 내 안의 감정들이 나를 제멋대로 흔들어대는 줄 알았는데 감정도 자리를 내어주면 고요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감정들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두었더니 기분 탓인지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가스라이팅인지 마음이 덜 피곤한 것 같이 느껴졌다.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된다는 걸 알게 된 날이었다. 가끔은 속이 울컥하기도 하고 지나간 일들이 슬그머니 올라오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의 나를 더 이상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그냥 스치고 지나간다. 마치 창밖 나무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바람은 지나가고 가지는 남는다. 내 마음도 그렇다. 이젠 흔들릴 수는 있어도 부서지진 않는다.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싶다는 생각도,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다는 바람도 내 속엔 이미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나와 같이 있어주고 싶었다. 내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냥 그러고 싶었을 뿐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지치고 힘들었던 건 감정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감정을 억누르느라 들인 에너지 때문이었던 것 같다. 참는 건 고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소란스럽다. 지금의 나는 참지 않고 설명하지도 않고 억누르지도 않는다. 그리고도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다.
아니, 오히려 훨씬 더 잘 사라지고 있다. 어두운 날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 내 안의 감정들이 나를 망치지 않는다는 것. 나는 아직도 그 모든 것을 조금씩 배워가는 중이다. 메니에르 증후군,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이건 내가 의사를 통해 진단받은 내 병명들이다. 그리고 아픈 몸을 이끌며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따라붙은 무기력증은 한동안 나를 저 병들 못지않게 괴롭혔다. 무기력이란 꼭 침대에 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다. 가끔은 바삐 움직이고 있어도, 일을 잘 해내고 있어도 속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어쩐지 모든 게 다 허탈하고 허무해지는 그때를 말하는 거다. 그걸 깨닫는 순간 이미 지독한 무기력에 학습 완료된 상황임이 틀림없다. 나는 한동안 그 상태로 지냈다. 겉으론 열심히 하는 사람, 계획 잘 세우는 사람, 늘 뭐라도 시작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안쓰러울 만큼 애를 써왔다. 하지만 사실 나는 그 모든 흐름 안에서 계속 지쳐가고 있었다. 하루의 시작이 꼭 활기차야만 좋은 건 아니고 하루의 끝이 꼭 뿌듯해야만 잘 산 건 아니었을 텐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안절부절 아둥바둥 살았을까? 요즘 나는 그저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고마운 건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감정이 거세게 지나갔던 자리 위에 천천히 쌓이는 고요. 그리고 그 위에 내가 다시 서 있는 감각. 그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었다. 하루하루 살아내며 조금씩 기울어진 마음을 바로 세우는 작은 반복들이 눈치채고 보니 어느새 나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삶을 바꾼 건 새로운 꿈도 아니고 특별한 목표도 아니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낸 나에게 기어코 찾아온 무기력을 달갑게 받아들이려는 생각의 전환. 내 속도를 인정해주고 내 마음을 덜 몰아붙이고 때로는 멈추는 용기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이제는 예전처럼 살지 않겠다는 작은 다짐. 그것들이 모여 지금의 이 조용한 하루를 만들고 있었다. 시작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된다. 하루의 루틴을 느슨하게 풀었다. 꼭 해야만 하는 리스트를 줄였고 일어나지 못한 아침을 탓하지 않았다. 기록을 하지 못한 날에도 노트를 펼쳐놓기만 했다. 말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저 빈 페이지를 바라보며 멍하니 있는 시간을 가졌다.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날이 점점 늘어만 갔다. 아, 벗어났구나 싶은 순간 내가 나를 조금씩 회복시켜 왔다는 걸 느꼈다. 아직도 감정은 매일 흔들리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진 않는다. 잘 지내는 중이라는 말이 반드시 완벽한 루틴과 열정을 의미하지 않음을 지금에 와서야 알게 되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이전보다 훨씬 느리고 유연해졌지만 그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리듬이 생겼다. 그 차이가 현재의 내가 가진 가장 든든한 변화다. 생각해 보았다. 내가 나를 다시 세운 게 아니라 감정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자연스레 다시 서게 된 건지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요즘은 결과보다 느낌에 집중하려 노력한다. 하루를 무리 없이 살아냈다면, 기분이 아주 나쁘지 않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해줄 수 있게 됐다. 이건 도전이 아닌 유지의 힘이고 성공이 아닌 균형의 감각이다. 감정은 여전히 출렁이지만 이젠 휩쓸리지 않는다. 대신 같이 흘러가는 내가 있다. 오늘도 나는 어제처럼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내 속도로 살아낸다. 아주 큰 변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 확실하게 달라졌다. 이젠 더 멀리 가지 않아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괜찮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다시 시작되었고 내 시간은 정상적으로 흐를 수 있게 되었다. 2025년 4월 어떤 평범한 하루. 이 계절이 좋아졌다는 걸 새삼스레 깨달았다. 예전엔 봄이 오면 괜히 더 우울해지고 초록이 짙어질수록 마음은 더 무기력해졌는데 계절을 뒤돌아볼 새도 없이 늘 그렇게 마음만 분주했었는데 언제부터였을까 체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점점 다르게 다가왔다. 나를 밀어붙이고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꽉 눌러 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나 자신 때문에 늘 죄책감으로 하루를 낭비했던 시기가 상당히 길었었다. 감정이란 건 어차피 다 흘러가고 그 감정이 지나간 자리에 언젠가 다시 내가 피어난다는 걸. 왜 나는 이제야 겨우 알게 된 것일까? 허송세월하며 지나간 시간들이 몹시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다. 아니, 오히려 그 시간들이 감사하다. 스스로 그 텅 빈 감옥에서 빠져나온 경력자이니 그때로 돌아간다 한들 다시 시작하면 그만이니까. 나는 마음의 흐름을 억지로 막지 않게 되었고 어떤 감정이든 있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슬픔은 울게 내버려 두고 기쁨은 너무 오래 잡지 않기. 이렇게. 그렇게 살다 보니 무너짐보다 복원이 더 빨라졌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분명히 달라져 있었던 거다. 달라짐을 느낀 뒤 어느샌가 나는 마음속에 묻혀있던 작고 따뜻한 감정 하나를 건져 올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흐르는 감정 하나를 말이다. 수없이 휘몰아치는 파도 속에서 오늘은 움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게 신체적인 부분이던 마음적인 부분이던 그 생각 하나면 충분했다. 선택받은 감정은 아주 사소했지만 꽤 훌륭하게 내 하루를 바꾸었다. 계획도 목표도 크게 달라진 것 없는 하루였건만 그 하루가 시작된 날이 이토록 오래 기억에 남는 걸 보면 저 깊은 곳에서부터 변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던 게 아닐까. 결국 나를 다시 움직이게 한 건 그런 감정이었다. 위대한 계기가 아니라 말없이 스며든 체온 같은 감정 하나. 내 시간은 지금도 가끔 멈춘다. 하지만 멈춰있는 날에도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는다. 감정은 흐르고 그 끝엔 항상 내가 있다는 것. 언젠가는 반드시 멈췄던 시간이 다시 움직인다는 것. 그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만으로도 억겁의 시간 같은 하루가 썩 괴롭지 않게 되었다. 이 글이, 내 경험이 차마 위로가 되진 못하더라도 누군가와 함께 있어주기를, 누군가의 마음 옆에 오래 머물 수 있기를 바란다. 오늘 시끄럽던 당신의 마음이 유난히 조용했다면
그건 다시 살아보자는 신호일 것이다. 그건 예전의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데려다 준 생각의 전환임에 틀림없다.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내 감정이 흐르는 대로. 오늘은 라온 작가님의 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감정 한 스푼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글을 처음 접했을 때 저 역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면서도 자꾸 망설이고 어떤 날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기도 했어요. 내가 지금 이걸 진짜 하기 싫은 건가? 아니면 그냥 두려운 걸까? 그런 생각들을 계속 안고 있었는데 이 글을 읽고 나서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걸, 괜찮다는 걸 말해주는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용기 내어 이 첫 영상을 올려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 끝에 조용히 머물다 갑니다. 읽어주는 브런치였습니다.